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3일인데요. 정치는, 지선은 끝났죠. 저는 이번 지선을 보면서 참 참담함을 느꼈는데요. 제가 항상 요새 와서 말씀드리는 게 고고TV는 보수주의자고 평생을 보수로 살았고 국힘이나 그 망가졌던 자한당 때도 국힘을 지원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대선과 이번 지선을 보면서 아주 정치의 신물을 느낍니다. 신물을. 그게 아마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게 이번 나타난 게 지선에 투표율이 50%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87 체제 이후에 최고로 낮은 거예요. 그때 뭐 48점 몇 프로짜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월드컵 열기 때문에 투표를 안 했던 거고, 월드컵이 취해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민주주의 위기라는 거죠.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의 위기라는 거죠. 이거를 쏟아낸 게 정치권이고, 요번에는 민주당 애들보다 대선과 지선을 가지고 국힘 애들이 쏟아냈다는 거예요. 방송에 앞서 오늘 방송까지 한 이틀 동안만 고고TV가 자율구독료나 후원 좀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유승민을 지지하면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전에는 또 이준석을 지지하면서부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고고TV를 보시다가 다 달아나고 욕하다가 달아나고 몇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또 한 달에 정기 후원도 하시는 분은 다 달아났어요. 요번엔 특히 심하죠. 유승민을 지지하니까 거기 쑥 빠져나가고 또 이번에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간신히 이긴다. 어거지로 어여어여 이긴다 하니까 또 쑥 달아나고 몇 명 없었어요. 한 10명뿐이 없었는데 고고TV는 한두 명이 참 소중하신 분들이거든요. 자율구독료 내시는 분들은 한 20명 있었고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한 7, 8명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윤석열 당선 이후에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거의 그냥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런데요. 결국은 고고TV는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른 우파 유튜버 같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 안 다룹니다. 고고TV가 그렇게 하려면 훨씬 많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고고TV 면상을 보세요. 고고TV의 과거에 한창 그 사업을 할 때 많은 데 손을 댔었어요. 사업을 참 일찍 해가지고. 그런데 연예 기획사도 제가 시드머니를 내가지고 그때 SM이나 JYP 이런 거 나오기 전에 그쪽도 제가 키우기 시작했고 관계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연예인의 비리라든가 연예인의 속성을 잘 알아요. 뭐 옛날 일이지만은 그런 거 못해요. 고고TV는. 되도록이면 좋은 걸 방송하려고 그러죠. 얼마나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정치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고고TV가 그래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몇 개월 보신 분들은 자율구독료 좀 내고 보세요. 담배값이라도 버려야 되고 요새는 삼겹살 값이 소고기 값보다 소고기 값하고 비슷해요. 물론 수입 쇠고기. 고고TV는 근데 수입 쇠고기는 그 호텔이나 식당 가서 먹지 집에서는 등심만 먹어요. 삼겹살 값 좀 보내주십시오. 하루에 10만 원은 들어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10만 원이 안 들어오고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보내주시는 2년 이상 보내주시는 분 빼고 1년 이상 보내주시는 분 빼고 근데 1년 이상 보내주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2년 이상 보내주시는 분 2명 남았어요. 남추록 대표님하고 이종석 씨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게 민주주의 위기인데요. 모두 그랬어요. 정치를 알고 그죠? 저 정치 원로들은 대선 과정이 전쟁같이 하는 거 참 국가가 망쳐드는 길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통합과 협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면 지선도 제2의 전쟁이 된다. 그걸 불을 지핀 게 민주당 애들이 아니에요. 고고TV는 팩트만 방송합니다. 국힘 애들이 0.73%로 압승을 할 거를 0.73%를 이기고 나니까 제2의 대선이다. 대선의 연장전이다. 요번에 완벽하게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해야 된다고 몰고 나온 게 국힘이에요. 근데 오늘 지선을 보면은
쟤네들은 대선에 패했으므로 민주당 쪽이나 좌파 진보들은 솔직히 좌파 진보나 국힘 보수나 그놈이야. 정체성이 고고티브에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국힘을 지지하는 거고 이준석을 띄우려고 그러는 거고 이러는 거죠. 쟤네들은 수세에 몰리면서 민주당에는 기가 죽고 기세에 밀렸어요. 그걸 갖다가 가멸차게 그냥 막 조롱과 희롱과 그냥 공작과 공학으로 그냥 막 네거티브만 안겨버려 국힘이에요. 사실적으로 정치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국힘에 리더가 없어 그래요. 어른이 없어 그래요. 국힘에. 여러분도 그 TV 종편 보시고 유튜브 보시죠. 전 유튜브를 안 봐요. 종편이나 그 대담 프로 나오면 간혹 가다가 봐요. 간혹 가다가.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고고 TV도 유튜브라고 이렇게 일반인으로서 평론을 하니. 요새 보면은 그 원로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도 진짜 원로가 아니에요. 시류에 바뀌었죠. 시류에 따라. 뭐 이재호도 나오고 유인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상민이 그 금복주 같이 웃는 민주당 충남의 오선 그런 사람들의 말이 통하는 이유가 그 20, 30대들 나와서 막 지들 지지고 뽑고 싸우고 40, 50대들이 진영으로 갈리고 그러니까 질려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점점 나오는 빈도가 많아지더라고. 이상민이나 이재호나 유인태 같은 경우가. 물론 그분들도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이상민은 그렇게 안 먹었는데 애가 늙어 보이더라고. 이상민이가 제가 이상민을 애라 그러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양균형을 잡아가면서 과거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빈도가 높고 자꾸 공중파나 종편에서 그 사람들을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빈도수가 높아지는. 질려서 그래요. 국민들이. 지금 2030들 남자애들은 나 그 이해가 안 돼. 그놈들은 다 오답고야 내가 볼 적에. 지들이 그 2030 여자애들하고 연애하려고 그러면서 여자애들은 걔네를 보고 한남이라고 공격하고 이것들은 여자를 보고 김치라고 공격하고 나 이해가 안 돼. 연애 안 할 거야 서로가? 왜 사람 사는 세상에 국가라는 큰 미래라는 큰 세계라는 큰 아젠다를 안 가지고 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20대 남자애들이 그렇게 발광을 하면서 여성들을 공격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아들, 딸을 다 키우는 입장이고 내 부모님도 아버지도 남자였고 어머니는 여자였고 우리 일가들도 그러고 다 여성 누나 동생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나 이해가 안 가. 이놈아들 2030 애들 남자애들 보면은 그렇게 성에 대해서 적의와 분노를 표하는 거 이해가 그놈들은 다 오답고야. 내 방송 들은 놈들 잘 생각해. 너 연애 안 할 거야? 너희 맨날 여자들한테 끌떡거리고 다니잖아. 그 불을 지핀 게 대선과 2030을 5060하고 세대 포인을 갖고 나온 국힘 이준석의 책임이에요. 그걸 하면 안 되는 짓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선두에 대선과 지선을 보면 전쟁의 선두에 2030 남자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라고 자식을 키운 것도 아니고 젊은 놈들 좀 큰 꿈을 갖고 하면 되는데 이놈들이 막 여성들한테 지위도 뺏기고 여성들은 막 치고 올라오는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니까 앞으로 여성의 힘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보면 참 지저분하고 더티하더라. 그걸 받아가지고 국힘이나 민주당 애들이나 MZ세대 2030을 갖다가 전면에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정치적인 표를 끌어내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동조한 것들이 50, 60, 70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한심하죠. 50, 60, 70이 얼마나 형편 없으면은 2030을 앞에 내세워서 홍위병같이 싸우게 만들게 하느냐 이거죠. 그걸 또 좋다고 말이야. 대선부터 지선까지 MZ세대의 영향력 2030의 표심은 어디로? 그거 전혀 영향이 없다니까. 인구 분포상.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놀고 유튜브에서 놀고 SNS에서 노는 것은 그들만의 놀이지 전체 사회생 현상에 영향을 못 미쳐요.
문화 콘텐츠 몰라도 정치 현상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벌써 미래에 대한 웅원한 기상을 잃은 세대라고.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준석이 같이. 근데 준석이도 결국 그렇게 되더라. 응? 세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한 건 맞다. 근데 그런 식으로 분노와 저기를 남자니까 여성이 상대편이라고 분노를 갖다가 표출하고 우리가 젊으니까 나이 먹은 세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요번에 대선과 지선에 나온 정오와 갈등의 문제였어요. 그걸 갖다가 구사하다가 실패한 게 경기도를 뺏기면 실패한 거예요. 이준석의 국민의힘이었어요. 그거 이겼다고 지들이 그냥 환호 착착하고 있어. 이긴 게 아니라니까. 지선은 지방 도백을 뽑는 거고 국민의 밑바닥 그 삶을 갖다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중앙권력에 전혀 영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밑으로 이제 밑바닥 민심을 갖다가 많이 확보했다 그러는데 총선 가봐야 알아요. 대선 가봐야 알아요. 지선은 종속 변수라고. 총선과 대선은 상수고. 여기서 요번에 나온 거 보면은 10%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10%가 벌어졌다. 투표율로 따지면은. 근데 이것도 꽝이다. 왜? 쉽게 말해서 국힘이 민주당보다 10%를 더 얻었다. 투표만. 근데 어떻게 돼요? 투표는 50%뿐이 안 했어. 50%. 유권자가 4,300만 명이야. 4,300만 명에서 50%뿐이 안 했어. 2,100만 명이야. 투표한 인구가. 그죠? 2,100만 명 중에 국힘이 60%를 얻었다고, 50%를 얻었다고 쳐요. 2,100만 명 중에 60%라, 55% 얻었다고 쳐요. 제가 5.5 대 4.5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100만 명 중에 하면은 250 해봐야 1,100만 명의 지지를 얻은 거야. 국힘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4,300만 인구 중에서 4분의 1도 못 가져갔다는 거야. 민주당은 1,000만 표를 얻고. 이거 심각한 문제죠. 국민이 정치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정치를 벌이게 한 원흉들이 누구냐?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치인들은 다 심판을 받았고 국힘도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5천만 인구 중에서 1,100만, 1,200만, 4분의 1도 못 가져간 국힘이 무슨 국정의 동력을 얻으며 이겼다고 저렇게 작약하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대선 총선은 70% 이상 지지율 그 투표가 나오니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이 지방선거가 뭐라고. 한심한 것들. 그래서 이번에는 윤심이 전국을 장악했고 컨벤션 센터고 윤석열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니 국힘은 윤석열 마케팅으로 윤석열 세일즈로 들어갔는데 윤석열 세일즈에서 국민의 건 4천만 인구가 버려버렸다. 투표를 안 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윤석열의 국정동력은 국힘이 아무리 몰아치더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응? 국민들은 보기에 국힘 저것들은 탄핵 세력이고 탄핵을 당한 세력이고 하나도 인적으로 변하지 않은 세력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시지 개혁과 개혁이라는 것은 사람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 개혁이 힘들어요. 그래서 군부 쿠데타가 나오면서 그냥 강제적으로 사람을 퇴출시키잖아요. 정치인들하고. 전두환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고. 정치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사람을 가르치는 건데 국힘은 탄핵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꾸역꾸역 대선 과정에서 다 윤석열한테 붙어버리더니 이번 지선에서 화려하게 다 붙게 하더라. 그럼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국민의힘 이준석이 그걸 했어야 됐어요. 지가 죽더라도.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보기엔 저거 쇄신 안 됐어. 근데 이겼다고 저렇게 환호작작해? 웃기지 마. 국민들은 이거예요. 그럼 민주당 쪽을 보면은 저것들도
국힘을 탄핵시키면서 국민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면 85%가 그냥 탄핵 찬성해버렸으니까 새로운 정권으로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촛불로 밀어줬더니 쇄신하라, 국가를 쇄신하라, 인물을 쇄신하라 그러는데 봤더니 오히려 박근혜보다 더하더라. 근데 이번에 나온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플러스 문재인을 합한 것보다 더할 불안한 감이 있다, 국민은. 그래서 투표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튀어나온 게 60, 70, 80, 90 이 나이 드신 분들만 국힘을 찍고 가까스로 또 이긴 거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사회 변화는 사회 혁신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국민은 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가장 큰 책임이 어디 있느냐? 국힘 쪽에 있다. 집권 세력이니까. 그렇게 싸우면 안 됐다. 그거 TV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누구도 이런 말을 안 할 거야. 어떤 유튜버에서도. 그러면은 요번에 보면 투표율 50%인데 전라도 광주, 경상도 대구, 보수의 성지, 뭐 좌파의 성지, 진보의 성지라는 데서가 투표율이 광주에서는 몇 프로 나왔어? 37%, 37.7%, 38% 뿐이 안 나왔더라. 대구에서는 43% 뿐이 안 나왔더라. 이게 쉽게 말하면은 뭐 안 나가도 우리 전라도가 이겨. 민주당이 이겨. 안 나가도 우리 경상도가 이겨. 대구 사람이 이겨.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민주주의 위기지. 광주에서도 민주당 국힘 애들이 쪽을 못 쓰고 대구에서도 민주당 애들이 쪽을 못 썼다. 그럼 정치가 희화화되는 거고 정치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민주당 애들도 이런 말을 안 하고 국힘 애들도 이런 말 안 해. 부산도 49% 뿐이 안 나와. 근데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요번에 60, 70, 80만 그냥 득다구리 같이 나와가지고 국힘 지지자들은 무조건 무대뽀로 찍어준 거야. 근데 그래도 2050들은 사회 인식이 무대뽀는 아니죠. 비판적이죠. 젊은수록 갈수록 비판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해요. 우리가 20대 때 고고 TV를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 비판적이지. 사회 무조건 그 정권을 찬양하고 말이야. 그러면은요, 나라가 발전 안 해요. 국가도 발전 않고, 우리 삶도 발전 않고. 그럼 20대에서 50대까지가 투표율이 형편없더라. 민주당 애들이 40대하고 50대 중후반까지 586이니까 거기 지지세가 확실한데 결집력이 그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더라. 40대는 42% 뿐이 안 나왔고 50대도 54% 뿐이 안 나왔더라. 60, 70, 80, 막 80%, 70%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40, 50들이 현 정치권을 특히 민주당을 포기하고 버려버렸다. 그죠? 민주당이 창피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대를 갖다가 충정을 못 시켜서 창피하다. 국힘 저것들은 원래 그렇고 그럼 이걸 갖다가 볼 적에 4050이 5년 후에는 5060이 되니 60, 70, 80은 그만큼 죽어요. 5년 후에는. 근데 이걸 보고 국힘은 이겼다고 그러더라. 기가 차더라. 고고TV는. 그리고 20대 애들은 커뮤니티라 해서 그냥 정치를 놀이로 생각해요. 놀이로. 희화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서로 상대편끼리 20대들이 투표한 거 보니까 뭐 30%도 안 되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30대들도 보니까 30% 때문에 안 되더라. 그럼 20, 30, 40, 50이 투표를 거의 안 해버렸더라. 50%가 아니라 벌써 35% 뿐이 안 했더라. 국민의 3명 중에서 1명만 투표했더라. 3명 중에 1명만 투표했는데 그 1명 중에서도 반을 잘라서 윤석열 지지하고 반을 잘라서 민주당 쪽을 지지했더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보고 국힘은 이겼다. 우리 보수가 이겼다. 윤석열이가 이겼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화가 납니다. 저는. 정치는 실종이 되면은 국민이 고통스러워요. 고고TV는 유튜브 방송할 때까지 차기 총선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방송할 거예요. 민주당을 조질 건 조지지만은 투표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 안 해가지고 간신히 이긴 국힘 애들이 꼴통들이 이걸 갖다가 환호 자격하면서 자기 총선을 갖다 계획하겠다? 무슨 계획을 할 거야 국힘이? 민주당은 지금부터 계획이 돼요. 우리 국힘은 원래 강했어요. 근데 탄핵 과정 이후로 진박 친박 파동 이후로 약해졌죠. 그 복원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있어. 그러나 국힘 민주당 애들은 영화를 한번 막 봤거든. 5년 동안. 그죠? 그러면은 이재명이든 누구든 김동인이 행정직으로 갔으니까 당에는 간섭 안 하고 민주당 애들은 또 쇄신 망가지고 일어나면서 2년 후까지 체질을 잡아갈 거예요. 문제는 국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고TV가 다른 우파 유튜버, 자유우파를 참칭하는 그것들 같이, 그 쓰레기 유튜버들 같이 그렇게 방송하려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노인들한테 탁탁 사탕 같이 주면서 더 빨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들은 이까지 합시다. 너무 길어졌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역할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까지 하겠습니다.